자,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짝수형을 풀어볼 거고요. 보기 구성만 다르지 짝수형이나 홀수형이나 문제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뭘로 풀어도 상관은 없겠죠. 자, 1번이에요. 그 지수법칙 물어보는 문제인데 작년 수능에서 여기 이제 지수의 무리수 지수로 나오는 지수법칙이 등장했는데 작년이랑 똑같네요. 그쵸? 네. 자, 4를 2의 제곱으로 보면 이 괄호 안쪽에 있는 녀석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2-루트 2제곱이 될 거고 그거의 2 플러스 루트 2제곱 이러면 얘네 이 두 지수를 서로 곱해주세요 라는 말이 되니까 합차 공식에 의해서 4-2 그러면 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이 극한 분자분모의 최고차가 x에 대한 1차식이니까 분자분모를 x로 나눠주면 최고차항이 1, 얘는 어차피 x분의 5니까 0 될 거고요. 이제 x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서 x제곱을 나누게 될 테니까 1-x제곱분의 2, 그죠? 3 이렇게 해서 1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자, 3번 이것도 예전에 다룬 적이 있는데 등차나 등비수열이 간격이 일정한 녀석들의 덩어리합 이런 거 이제 살펴볼 때 얘가 지금 2항, 4항 얘기 있고 얘는 4항, 6항 서로 요 간격이 두 항 간격이죠. 그러면 이 두 항 간격이고 항의 개수도 같으니까 여기에다가 적당한 공비를 곱해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2항과 4항이 항이 두 개 차이 나니까 r제곱을 곱해주면 이렇게 곱해주면 A2에다 R제곱 곱하면 A4가 4항이 나오고 4항에다 R제곱을 곱하면 6항이 나올 테니까 맞죠? 30 R제곱이 2분의 15 그래서 R제곱이 4분의 1임을 알 수 있죠. 근데 공비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R은 2분의 1일 거야. 자, 그럼 R제곱이 4분의 1이라는 거는 4항의 4배가 2항과 같다라는 소리가 되고 얘네 둘을 더해서 30이 됐다라는 거는 얘가 6, 얘가 24 그죠? 우리가 구하는 거는 초항이니까 둘째 항에 이제 초항에다 얼마 2분의 1을 곱해서 24가 나오게 만들려면 초항이 얼마였을까? 그럼 24에다 1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4번입니다. 자, 요거는 곱미분을 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G'X라는 녀석을 X제곱 곱하기 F'X 더하기 2X 곱하기 FX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이라고 했으니까 4 곱하기 F'2 3 더하기 4 곱하기 F2 1 이렇게 해서 12 더하기 4 해서 16 이렇게 찾으라는 문제가 될 거고요. 그 카톡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데 통해서 제가 처음에 풀었던 풀이를 받으셨던 분들은 제가 이렇게 풀지는 않았었죠. 그쵸? 약간 다항식에서 다항식 fx에 대해서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제가 이용한 내용 이거는 뭐 굳이 이렇게 풀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접근도 할 수 있구나 정도로 한번 보시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가 f0이라는 녀석은 fx의 상수항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f'0이라는 것은 미분하면 상수항 날라가고 원래 1차항이 상수항으로 남으니까 이 도함수의 상수항, 즉 fx의 1차항 계수 이렇게 이제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다 주어진 정보들이 2로 주어졌으니까 그죠? gx 플러스 2라는 녀석을 그러면 요거는 이제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테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곱하기 f의 x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이 다항식에다가 0 집어넣으면 이제 f2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 다항식의 상수항이 1이고 그죠? 요 다항식의 미분한 거, 요 다항식 미분하면 f'x 더하기 2가 되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f2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 다항식의 1차항 개수가 3이야. 그 앞에 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물어보는 값 자체가 여기서 물어보는 값 자체가 요 다항식의 1차항 개수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제 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쵸?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1차항 개수가 얼마냐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위에서 찾았던 것처럼 4 곱하기 1 또 4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풀었던 거고 예, 곱미분 하는 것도 뭐 곱미분이 훨씬 더 편하고 간단할 테니까 예, 이거는 제가 괜히 한번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고 예, 곱미분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5번이에요. 예, 탄젠트가 음수다. 그럼 2 또는 4, 4분면에 있겠다. 근데 지금 이 식 자체는 각변환을 해주면 마이너스 사인 x가 사인 세타가 되죠. 그렇죠? 즉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다. 2, 4분면 또는 4, 4분면인데 사인이 음수니까 4, 4분면이네. 그렇죠? 예, 그럼 코사인은 당연히 양수가 될 테니까 예, 답은 이건 찍어도 4번 아니면 5번을 찍어야 돼요. 그렇죠? 예, 사인 값 나왔고 루트 5분의 1이니까 이렇게 루트 5, 1, 여기 2 그래서 루트 5분의 2 이렇게 하면 답이 5번이 되겠죠. 자, 6번이에요. 함수 fx는 x는 1에서 3차 함수인데 x는 1에서 극대고 b에서 극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자, 조금 빠르게 보는 방법은 어차피 이 녀석의 도함수를 직접 뭐 계산하셔도 되는데 예, 이거 딱 생각해보면 이거 2분의 3에 대해서 2분의 3, f 2분의 3에 대해서 점대칭인 함수죠. 그럼 이제 도함수는 x는 2분의 3에 대해서 선대칭인 그래프를 갖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을 때 도함수 f'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면 여기에 지금 1이 아니라 1에서 극대이고 길게 양에서 음으로 바뀌고 b에서 극소이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요 사이가 2분의 3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2분의 3이 평균이 되려고 그러면 두 분의 합이 3 여기가 2 그래서 b는 2를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고요. 예, 이거 이제 미분해 썼을 때 6x 제곱 더하기 1차항 뭐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 여기에서 요 a라는 녀석이 도함수의 두 근의 곱이죠. 그러면 두 근의 곱이 a가 아니라 6분의 a가 그죠? 6분의 a가 두 근의 곱인데 그게 2였으니까 맞죠? 그러면 a는 12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이에요. 예, 모든 항이 양수이고 초항과 공차가 같은. 네, 그럼 초항과 공차가 같다라고 하면 이 a에는 공차를 d라고 했을 때 dn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 녀석을 갖다가 유리화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모든 항이 양수다라는 말은 공차가 음수라면 언젠가는 음수가 나올 테니까 이 말 안에는 공차가 양수야 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모든 항을 루트 안에다 넣기 위해서 근호 안에 넣기 위해서 실수 범위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모든 항이 양수다라는 조건을 줬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공차가 양수다라는 것도 추론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공차가 양수라는 거는 이 녀석이 이 녀석보다는 큰 값이 될 테니까 이거 이제 분모 우리가 유리화한다라고 생각할 때 분자 분모에다가 어떤 거에서 어떤 걸 빼야 될지가 좀 보이죠. 예, 반드시 뭐 그래야만 어차피 분자 분모 마이너스 1 곱한 상황이 나오겠지만 그러면 이거는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텐데 이게 말하는 게 뭐예요? 공차죠. 분모가 공차죠. 분모가 이 공차 상수로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의 합이에요. 1부터 15항까지. 그쵸? 이 상수는 양변에 곱해버리면 이 녀석의 합이 2d가 된다. 예, 양변에 이제 d를 곱해주면 그러면 이제 1부터 15까지 텔레스코핑 해주면 이게 의미하는 게 a16에서 루트 a1을 뺀 게 2d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an이 dn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루트 16d에서 루트 d를 뺀 게 2d와 같다. 맞죠? 그러면 이게 4가 앞으로 빠지니까 4루트 d에서 루트 d를 뺀 게 3루트 d가 2d가 되고 양변에 루트 d를 나눠주면 이렇게 될 테니까 루트 d가 2분의 3이다. 그럼 d는 4분의 9가 되겠다라는 걸 잡아줄 수 있겠죠. 예, 그쵸? 자, 그러면 네 번째 항 했으니까 d가 4분의 9였고 n이 4일 때 말하는 거니까 답은 9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이에요. 어떤 한 점, 곡선, 여기 이제 얘는 상수항이 2기 때문에 0,4는 곡선 위의 점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 곡선이 있었을 때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이 곡선의 그 접선, 이렇게 얘기하면 이 접점을 t, ft라고 하고 이 점을 a, b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푸시는 풀이가 접선의 방정식을 찾죠. y는 f't를 기울기로 하고 x좌표가 t였을 때 함수값 ft를 지난다. 근데 걔가 얘를 지난다. 이러면서 여기다가 a, b를 대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고 그 다음에 이걸 대입해서 만들어지는 관계식을 찾고 이 두 단계를 한 단계로 줄이는 것. 이것도 예전 영상에서 또 했었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냥 기울기식을 세우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f'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식인데 자, f't가 요 두 점 사이 기울기와 같다. t-a분의 ft-b 이런 식으로 세워주시면 ft-b가 f't 곱하기 t-a 곱하기 이렇게 될 테니까 ft라는 녀석이 f't t-a 더하기 b 이렇게 나오죠. 맞죠?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죠? 아까 전에 세웠던 식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대입해 보시면 똑같이 나와요. 자, 해볼까요? y는 f't x t 더하기 ft 여기에다가 x에다가 a 뭐가 좀 이상하지? 자, 여기다가 a 집어넣고 y다가 b 집어넣고 얘를 이렇게 이항시켜 보면 이거랑 같은 관계식 나오죠. 그러니까 요 관계식 하나가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a, b를 대입한 거랑 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조금 더 그냥 결국은 같은 내용인데 식을 한 번 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선호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그 접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접점을 t, t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라고 잡아놓고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기울기 분모가 t죠. 그 다음에 분자는 t세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이게 f't 3t제곱 마이너스 1과 같다. 얘를 여기다 곱해버리면 이렇게 만들어질 테니까 그쵸? 이 t세제곱은 마이너스 2다. 결과적으로 접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접점이 마이너스 1, 마일 더하기 1 해서 날라가니까 마일, 2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는 2가 될 테니까요. 맞죠? 접선의 기울기 2가 될 테니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봅니다. 여기에 0,4가 있고요. 자, 얘는 지금 마일, 2가 있어요. 요거 x가 하나 갈 때 밑으로 2씩 감소하는 요런 왼쪽으로 하나 갈 때 y가 2씩 감소하는 그럼 결과적으로 요 녀석이 마이너스 2,0이 되겠지 뭐. x절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9번이에요. 이 함수가 닫힌 공간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콤마래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상 b 이하에서 최대값 7, 최소값 3을 갖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요 녀석이 점근선을 갖는 녀석이죠. 근데 이 점근선을 갖는 녀석은 뭐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점근선에서 이렇게 뻗으니까 이 녀석을 어떤 상수에다가 더하고 빼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최대 최소값을 절대 갖지 않아요. 그럼 이제 이 b라는 녀석은 이 녀석을 우리가 탄젠트 EX의 그래프 이 녀석만 그려봅시다. 탄젠트 EX의 그래프만 딱 그려보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가 4분의 파이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쪽 점근선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될 텐데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시작해서 b는 4분의 파이보다 작아야지만 최대 최소값을 모두 가질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b는 4분의 파이보다 작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렸다시피 이 녀석이 지금 증가함수니까 거의 다 루트 3 곱해도 증가함수가 될 거고요. 맞죠? 그럼 a라는 상수에서 증가하는 어떤 값을 뺐어요. 그럼 x값이 커질수록 더 큰 값을 뺀 거니까 최소값을 가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b를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올 거고 얘를 집어넣었을 때 7이 나올 거다라는 걸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쵸? 자,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대입합니다. 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죠.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이거 하면 얘가 이제 플러스 3, 요 앞에 마이너스까지 합쳐서 플러스 3으로 바뀌니까 a 더하기 3이에요. 그럼 a는 4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겠죠. 그쵸? 예, 그 다음에 그럼 a가 4인 거 알았고, a가 4인 거 알았고, 자, 최소값을 3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4를 집어넣었을 때 요 녀석의 값이 1이 나와야 돼. b를 넣었을 때,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루트 3분의 1이 나와야 돼. 예, 루트 3분의 1 나오는 거 6분의 파이죠. 2b가 6분의 파이가 돼야 되니까, 예, 2b가 6분의 파이니까 b는 12분의 파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얘네 둘을 곱해주세요. 3번입니다. 그쵸? 자, 10번이에요. 두 함수 그래프 되게 정성 들여 그려놨고, 결과적으로 이 녀석은 여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 뭐 알파가 어딘지 모르지만 알파를 전후로 이 3차 함수와 3차 함수 f라고 하고 이 2차 함수 g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그래프가 알파에서 f와 g의 대소가 바뀌니까 우리는 넓이 구할 때 f와 g의 차의 절대값 또는 뭐 f와 g의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넓이를 구하죠. 그러면 우리가 f 빼기 g라는 함수를 그려본다라고 하면 이 녀석은 알파 전에는 f가 작으니까 f가 작은 데서 큰 거 뺐으니까 음수가 될 거고 알파 이후로는 f가 커져서 이런 모양이 될 건데 0이 여기 있고 2가 이런 데 있어요. 그쵸? 근데 요 차의 절대값의 넓이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A, 요거 B, 넓이가 A고 요 넓이가 B면 A와 B가 같다라는 거는 B 빼기 A가 0이다. 근데 요 넓이가 A가 되는 거고 요 넓이가 B가 되는 거니까 0부터 2까지 fx-gx를 정적분해주면 이게 곧 b-a를 찾으라는 말하고 같아지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된다. 그럼 0부터 2까지 f-g 그러면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k라는 녀석을 0부터 2까지 정적분하면 0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풀어달라는 거니까 정적분해 주시면 자 다항함수인데 아래 끝이 0이면 적분 상수가 0인 부정적분에다가 윗끝만 대입해주면 되니까 그죠? 바로 암산 가능하죠. 자 4분의 x 4제곱인데 거기다 2 집어넣을 거니까 16. 자 3분의 2 곱하기 x 세제곱인데 또 2의 세제곱이니까 8 곱할 거니까 16. 거기에서 k를 0부터 2까지 2k만큼 뺀 게 0이다. 이렇게 풀어달라는 거고 얘는 4니까 3분의 12 얘랑 더해주면 3분의 28 그걸 2로 나눴으니까 답은 3분의 14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이에요.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가 한 원에 내접하고 내접합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이라고 말하면 이 각하고 이 각의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심지어 여기서 요 원주각 BAD를 2등분하는 2등분선을 그은 거예요. 그쵸? 그럼 각의 2등분선 그었으니까 요 현의 길이가 서로 같겠죠. 그쵸? 자, 이렇게 잡아놓고 한번 세팅을 한번 해봅시다. 문제에 주어진 거 AB는 5라 그랬고 AC는 3루트 5라 그랬고 AD는 7이라 그랬어요. 그쵸? 요거 모르는 길이 A로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A를 모르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이 각하고 이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다. 즉 한각 요각을 세타라 그러면 요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테니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으로 각각 코사인 B와 코사인 D를 구했을 때 부호가 반대이고 절대값이 같게 나올 거다. 각변환에 의해서. 그치? 그러면 얘네 둘의 코사인 값의 합은 0이 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코사인 B를 구하는 식을 한번 써보면 2 곱하기 5 곱하기 A 10A분의 그죠? 5의 제곱 더하기 A제곱 A제곱 더하기 25 거기서 3루트 5의 제곱 9 곱하기 5니까 45를 뺄 거고요. 그거에다가 자, 2 곱하기 7 곱하기 A 그러면 14A분의 그죠? A제곱 더하기 49 더하기 빼기 45 이렇게 한 게 0이다. 어차피 분모는
이게 더한 게 0이다가 됐으니까 양변에다가 70a를 기쁜 마음으로 곱해줍시다. 부모의 최소 공배수 이렇게 곱해주면 여기에 7을 곱하고 여기에 5를 곱하면 되겠죠. 얘네들이 합이 0이다니까 7a제곱 5a제곱 12a제곱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40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20 이렇게 될 테니까 a가 루트 10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됐네요. 그쵸? 그래서 a는 루트 10을 찾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구했을 때 우리가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를 물어보고 있죠. 자,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았으니까 이제 한 각의 크기 뭐 이런 각 알아갖고 찾으셔도 되고 저는 이제 요 각의 이 각의 크기를 구해서 요걸 세타로 잡고 코사인 법칙을 세로 잡아가지고 그러면 사인 세타 구할 수 있고 그거 가지고 풀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뭐 코사인 법칙 이쪽에서 쓰기는 했어서 뭐 뭘 어디다 잡고 우리가 푸셔도 괜찮겠죠. 처음에 푼 대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 세타다라고 놓으면 자 코사인 세타라는 녀석은 2 곱하기 5 곱하기 3루트 5 3루트 5 분의 5의 제곱 25 더하기 3루트 5의 제곱 45 마이너스 a제곱 10 이렇게 구할 수 있을 테니까 다음 70에서 10을 뺐으니까 분자 60 되고 얘는 10 곱하기 3루트 5 30 루트 5가 될 테니까 루트 5분의 2가 되죠. 여기 예각이니까 그쵸? 뭐 코사인이 양수니까 예각이죠. 그쵸? 자, 그러면 사인 세타라는 녀석은 루트 5분의 2가 코사인이니까 루트 5분의 1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겠고 사인 법칙에 의해서 원래 이제 사인 세타분의 대변의 길이가 외접원의 지름이 되죠. 외접원의 반지름은 그거의 절반이 될 테니까 2 사인 세타분의 대변의 길이 루트 10 근데 사인 세타의 2배니까 루트 5분의 2를 나눴어요. 그러면 2분의 루트 5 이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곱해주면 5루트 2 그죠? 2분의 5루트 2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12번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이 연속 조건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자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여기서 주어진 게 지금 n이 자연수니까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가 각각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의가 될 텐데 어떤 정수에서 유탄 정수까지 자 요 속함수만 한번 그려봅시다. 속함수 자체가 최고차항 계수가 6이고 그죠? 요식 이게 지금 x 빼기 n-1이니까 n-1하고 n에서 x축과 만나는 2차 함수의 아래로 몰록한 녀석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n-1부터 n까지 즉 요 녀석이 이렇게 지워주고 딱 요 부분만이 지금 이 절대값 안쪽에 있는 녀석이 됩니다. 맞죠? 근데 이제 여기 시계 표현을 조금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얘가 지금 여기 fx에도 절대값을 붙여놨고 이 2차 함수 식에도 절대값을 붙여놨어요. 그쵸? 그러면 자 전에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내용일 텐데 우리가 절대값 a는 절대값 b이다 와 동치인 명제는 a는 b이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b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 이차함수라는 녀석의 일부를 얘가 fx가 가질 거예요. 취할 거예요. 근데 fx를 fx라는 녀석이 요 안쪽에 있는 요 절대가 안쪽의 식을 gx라고 하면 f가 g이거나 또는 f가 마이너스 g 이러면 요 녀석을 뒤집은 모양이 이렇게 있을 텐데 f가 얘를 선택하는 거야. 만약에 이 연속 조건이 없었다라고 하면 얘를 이런 식으로 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데서 딱 꺾어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얘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괜찮아요. 그쵸? 근데 이 연속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아래 거나 이제 얘가 계속해서 0부터 1까지가 이런 모양, 1부터 2까지가 이런 모양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다가 뭐 이렇게 갈아타거나
아래 거 위에 거 이렇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뒤집을 수 있는데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점이 정수에서만 넘어갈 수가 있다 라는 말이죠. 이렇게 중간에 뜬금없이 넘어가 연속 조건이 모순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어진 이 이제 G는 G라는 녀석은 0부터 4까지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 F라는 녀석을 이렇게 0부터 4까지 생각을 했었을 때 0부터 4까지 생각을 했었을 때 아볼 또는 위볼 이렇게 해서 F라는 녀석을 우리가 이 0부터 4까지 F라는 녀석을 정의할 때 선택할 수 있는 F라는 함수의 개수가 16개가 돼요. 그쵸? 0부터 1이라는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위에 거 택할래 아래 거 택할래 그때마다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아래 거 해서 총 16가지 케이스가 생기는데 그 케이스 중에 우리가 이 문제에서 어떤 fx의 정적분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한 거는 함수를 하나로 결정지을 조건이 문제에 있다는 거죠. 그 조건이 gx를 이렇게 정의했었을 때 이 gx가 2에서 최소값 0을 갖는다. 이 두 가지 조건으로 16개의 케이스를 하나로 줄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요 녀석을 우리는 0부터 이제 얘를 0부터 4까지에서 0부터 4까지 ft를 정적분한 값에서 0부터 x까지 정적분한 거를 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2배의 0부터 x까지 ftdt에서 그죠? 0부터 4까지 ftdt를 뺀 것과 같다. ft가 하나로 이 16가지 중에 어떤 하나의 ft가 딱 결정이 되었을 때 이 녀석은 상수가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gx라는 녀석은 이 녀석의 0부터 x까지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x에 대한 함수에서 어떤 상수값을 뺀 녀석이 돼요. 그러면 G'이라는 게 EFX다라는 게 보이시죠? 그쵸? 그러면 G'이 EFX인데 X는 2에서 X는 2에서 이 G라는 녀석이 최소값 0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gx의 그 극소값이 x는 2에서 생겨야 되는 거예요. 0, 1, 2 여기에서 이 g'이 극소라는 건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니까 두 개의 구간이 확정돼요. 이렇게 즉 요런 모양이 자 요런 모양은 안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x는 2에서 최소값 0을 갖기 위한 조건에서 한 가지 내용을 해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여기서 최소값 0을 가져야 된대. 맞죠? 최소값 0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얘가 G0은 0이니까 그쵸? 물론 열린 구간에서 정의됐지만 이제 0 조금만 커지면 움직이기 시작할 테니까 맞죠? G0은 0이 아니죠. 미쳤나봐. G0은 요 상수값이죠. 자, 근데 얘가 여기서 최소값 0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말은 0부터 2까지와 여기 이제 G2가 0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0부터 2까지와 2부터 4까지의 넓이가 같다. 이렇게 우리가 내용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 부분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로 잡아준다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1이 됐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됐고 요거는 이제 최고차항계수 6으로 준 이유가 요 간격이 1이고 6분의 넓이 공식 6분의 6 곱하기 1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이 넓이 전체 하나 넓이가 1이라는 거 아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1 내려오고 여기에서 우리가 뭔 짓을 해도 요 넓이 요 정적분 값에서 요 정적분 값을 빼야 되는데 여기 마일 해서 마이가 되고 여기 1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실질적으로 빼는 거니까 마일이 되면 얘를 위에 걸로 잡으면 마사가 되는 거고 아래 걸로 잡으면 그러면 이제 마2가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 요 루트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반드시 확정되는 거는 아래 루트를 따라갈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0부터 1까지는 위쪽 루트를 따라가야만 한다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0부터 2까지랑 2부터 4까지의 넓이가 같아야 되니까 정적분 값이 같아야 되니까 올라갔다 내려갔으면 또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런 모양으로 모양이 픽스가 되는 거죠. 완전 고정되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말해놓고 그
그러면 당연히 0부터 4까지 정적분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2분의 1부터 4까지 정적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가 되는 거고, 그러면 0부터 4까지 정적분한 값이 0이니까 2분의 1부터 4까지 정적분한 값은 요 녀석의 부호 반대,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쵸? 그럼 요거는 대칭성에 의해서 넓이가 1인 녀석의 절반이니까 답은 4번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자, 13번입니다. 13번은 이제 자연수 m에 대해서, m은 2 이상이고 m의 12제곱의 n제곱근 중에서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2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그러면 이제 m의 n분의 12제곱 중 정수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m은 2부터 9까지 우리가 움직인다.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떤 수의 제곱수나 세제곱수가 됐을 때가 아니라고 하면, 즉 예를 들어서 2, 3, 4는 제곱수죠. 5, 6, 7, 8은 세제곱수죠. 그 다음에 9는 제곱수니까 이렇게 케이스를 쪼개보면 여기 있는 애들은 어떤 수의 제곱수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m이 2나 3이나 5나 6이나 7일 때는 요 녀석이 정수가 되기만 하면 돼요. 맞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n은 12의 약수 중 2 이상인 자연수, 2 이상인 수가 되는 거고, 그 녀석의 개수는 12의 약수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3이 6, 6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중 1을 빼고 생각해야 되니까 5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m이 4나 9였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요 녀석은 제곱수니까 2의 제곱의 n분의 12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지죠. 또는 9였을 때는 3의 제곱의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24의 약수 중에서 2 이상인 수,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니까 4, 2, 8, 그 중에서 1을 제외하고 7개, 그죠? 얘는 세제곱수니까 2의 세제곱의 n분의 12제곱, 그러면 이렇게 될 테니까 36의 약수 중 2 이상인 수, 36은 4, 9, 36, 2의 제곱, 3의 제곱, 약수의 개수가 9개여야 되는데 1을 제외해야 되니까 8개, 이렇게 말해주면 될 테니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에 대해서는 5개, 그죠? 하나, 2개에 대해서는 7개, 그죠? 그 다음에 이 하나에 대해서는 8개. 이렇게 해서 22 더하기 25, 47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이에요. 14번, 여기 이제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자, fx는 그냥 다항함수다라는 거 말고 아무것도 안 줬으니까 주어진 걸로만 보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등호가 둘 다 없어요. 그러면 이런 모양을 우리가 보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y는 x라는 녀석이 마일, 또 1,1 이 바깥쪽 부분에선 이렇게 될 거고, 그 사이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질지도 모르는데 이 g가 또 뭐 연속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f가 이 가운데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f에 대한 조건은 뭐 기억력 디귿 보기에서 걸어주겠지.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hx라는 녀석을 t가 0보다 큰 데서 0에 다가갈 때, 즉 0에서의 우극한, 결과적으로 이 녀석 자체를 조금 그냥 간단하게 써보자 라고 얘기하면 g의 x 플러스 x에서의 우극한 곱하기 x, 얘는 이제 2 플러스니까 x 더하기 2에서의 우극한, 이렇게 이제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자, 기억은 f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h1을 알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h1이라는 건 여기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1에서의 우극한 곱하기 3에서의 우극한. 근데 여기 지금 y는 x 위에 놓여있는 두 점이죠. 그쵸? 1에서의 우극한은 1이 될 거고 3에서의 우극한은 3이 될 테니까 얘는 맞는 말이 됩니다. 지금 기억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이 나온 거예요. 그쵸?
자, 니은 F에 대한 조건이 전혀 없는데 이건 거의 쌉소리 수준이죠. 예. F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냥 H를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라고 했으니까 아무거나 하나 뭐 연속이 되게 F를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거랑 상관없이 F를 우리가 마음대로 정의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시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니은이랑 디귿을 같이 풀만하게끔 요 정해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hx를 한번 잘 써봅시다. 그러면 자 hx라는 녀석은 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g라는 녀석 자체가 g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g의 그 x에서의 우극한과 x 더하기 2에서의 우극한을 볼 거거든. 그러면 x 더하기 2와 x가 모두 이쪽에서만 둘 다 이쪽에서만 놀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려 그러면 그쵸? 여기가 x좌표 마1이니까 x좌표가 마3보다 작으면 x가 마3보다 작으면 그냥 마3보다 작은 이 값과 그거보다 이 큰 값 어차피 다 여기에서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녀석은 그냥 다 연속인 함수 위에 놓여있는 애들인 거고 이 부분에 놓여있는 애들이니까 예, x와 x 플러스 2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얘가 마3보다 조금이라도 x가 커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x가 마3이 되는 순간도 여기서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x가 마3 이상이 되면 무슨 일이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되는 순간 f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합시다. f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라고 하면 딱 마3이 되는 순간 마3에서의 우극한과 1에서의 우극한의 곱이 만들어져요. f는 다항함수라 그랬으니까 1에서의 우극한이 그냥 1에서의 함수값과 같은 거란 말이지. 맞죠? 그쵸? 그러니까 이 순간에는 여기 있는 x라는 애랑 여기에 있는 fx 더하기 2라는 녀석 x 곱하기 f의 x 더하기 2라고 만들어져요. 어디까지? 얘가 여기서 놀고 있을 때까지 딱 여기까지. 그쵸? 그러니까 1이 딱 되는 순간 1에서의 우극한은 여기서 놀아야 되잖아요. 그쵸? x 더하기 2가 딱 1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x가 마1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x가 이제 마1이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마1에서의 우극한 걔는 여기서 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fx 그 다음에 마1이 딱 되는 순간 여기 1에서의 우극한 그러면 여기는 x 더하기 2가 되죠. 여기서부터 또 움직이는 동안 그렇게 갈 거란 말이야. x가 마1 이상일 때는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식 자체가 x 더하기 2 곱하기 fx 이런 식으로 식이 써지는 거죠. 어디까지? 또 여기 딱 올 때까지. 마1이 되는 순간 우극한 보는 거니까 둘 다 이쪽에서 놀죠. 그러니까 마1이 1이 되면 안 돼요. 1이 되는 순간 1하고 3에서 이렇게 놀 거니까 아까 기억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러면 또 1 이상이 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잡아줄 수 있어요? 1 이상이 될 때는 또 이쪽에서 노는 거니까 x와 x 더하기 2의 곱 그러면 x가 1 이상일 때는 이렇게 잡아주자가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자 살펴봅시다. 그냥 f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부정속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3에서의 좌극한 이거 마3에서의 좌극한 1로 볼까요? 1에서의 우극한 얼마예요? 이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 나오잖아. 아까 전에 1에서 우극한 1에서 함수값 3 나왔잖아. 그쵸? 그럼 1에서의 좌극한이 3이 안 나오게끔 여기다 f1이 1만 아니면 돼. 그쵸? 그럼 불연속이야. 우리가 f에 대한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f의 설정함에 따라서 니에는 완전 쌉소리라서 볼 것도 없어요. 사실. 그죠? 근데 디귿은 조금 유의미합니다. 그쵸? 요걸 한번 그래프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hx라는 녀석 자체가 이렇게는 얘는 0하고 2에서, 마이하고 0에서, 여기 마이하고 0에서 x축과 만나는 녀석인데, 마3하고 1이면 당연히, 올라가죠. 여기 아까 이제 1,3 이렇게 지나가는 녀석이었죠. 그럼 여기 y는 3하고, 1하고 마3에서 만납니다. 맞죠? 이렇게 만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범위가 3 미만. 그러니까 3 미만. 그죠? 그 다음에 1 이상. 이렇게 된 게 지금 우리가 요 녀석을 hx의 그래프를 그려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디서 노는 애냐면 얘는 여기가 이렇게 했을 때 y는 3하고 y는 3을 기준으로 이제 1에서의 우극한과 3에서의 좌극한이 y는 3이 되는 h가 이런 모양으로 그려져요.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에서 f를 정의를 하는데 f 자체가 g가 닫힌 구간, 어차피 g가 이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걸 f라고 했으니까 다항함수 f가 마일하고 1 사이에서 감소한대요. 근데 g 마일, 즉 g 마일, f 마일이 마일이에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면서 어떻게 감소하는 다항함수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f 또는 이 구간에서의 g라고 얘기할 수 있죠. f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었을 때,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마3하고 마일 사이래. 마3하고 마일 사이라 그러면 f 마일하고 f1 사이로 움직이는 요 녀석이야. 함수값이 마이너스 2에서 더 작은 값으로 가는 녀석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요 x값은 어떻게 돼요? 요 x값은 x축 이런 데다 그려놓고, 자, 이 x값은 음수죠, 음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와 얘네들의 곱은 그냥 양수가 돼요. 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데 양수인데, 중요한 거는 이 값이 지금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 뭐 양수니까 뭐 여기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뭐 어쨌든 여기서 어떻게든 놀고 있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쵸? 자, 근데 이 녀석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잠깐만, f 마일이 2라 그랬지. 그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요 값은 양수예요. 근데 요 값은 음수란 말이야. 근데 얘는 양수인데 절대값이 커져. 근데 얘는 음수인데 절대값이 커져. 그러면 얘네들의 곱은 절대값이 커지면서 부호는 음수니까 여기에 어딘가에서 시작한 음수 어딘가에서 시작해서 계속 작아져. 1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 함수 gx는 절대로 최소값을 가질 수가 없는 함수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뭐 최소값을 안 가질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다가 아니라 절대 갖지 않는 함수가 돼요. 이 디귿 해석이 좀 어려우셨을 수 있어요. 심지어 저는 당연히 5번이 기억, 니은, 디귿인 줄 알기는 했는데, 풀고 나서 1번을 체크했는데 나중에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기 중에 기억, 니은, 디귿이 없는, 기억, 니은, 디귿 선지 고르는 것 중에 이 1, 2, 3, 4, 5번 선지 중에 기억, 니은, 디귿이 없는 되게 좀 생소한 문제였고, 그 문제 중에 답이 기억인 좀 평가원이 좀 한번 벼르고 만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 이제 모든 항이 자연수고 박스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에 대해서 A 구항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해서 더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조건이 어떻게 주어졌나 봐야 되는데, 7항을 문제에서 고정을 시켜줬습니다. 맞죠? 7항이 40이다 라고 조건을 완전히 고정을 줬는데, 이제 이 점화식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n 플러스 2항이 보여요. 그쵸? 근데 여기 딱 보면 3의 배수, 3의 배수인 경우에는 그 바로 앞항의 3분의 1배를 해요. 3의 배수일 때 3분의 1배를 하라 그러니까, 요게 3의 배수에서 3 나눠도 자연수니까 자연수를 뭐 유지시켜주겠죠. 모든 항이 자연수. 그쵸?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마치 피보나치처럼 그 앞에 두 항을 더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맞죠? 자, 그러면 뭔가 더해야 되는 모양도 있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녀석이 3의 배수냐 아니냐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뭔가 더해서 3의 배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문제를 보고 무조건 나머지에 대한 내용을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3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하셨어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 출제 의도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7항이 픽스되어 있어요. A7이 40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6항이라는 녀석이, 그쵸?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1이냐, 2냐에 따라서 3으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6항이 3의 배수, 3으로 남은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는 3의 배수죠. 6항이 3의 배수였다 그러면 이 7항은 얘를 따라간 거니까 얘를 3으로 나눠서 만들어진 애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120으로 고정되는 애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앞항은 추적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 관심사는 9항인데 이제 8항, 9항을 찾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완성이 됐거든. 그쵸? 자, 40이라는 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예요. 나머지가 1인수니까 얘는 여기서 바로 3분의 1, 요 루트를 못 따라가고 윗루트를 따라가야 되니까 6항을 추적한 거죠. 그럼 8항이라는 녀석은 당연히 얘가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다 A6 더하기 A7 이런 녀석으로 나왔을 텐데 얘는 A6이 완전히 픽스가 됐으니까 끝난 거야. 어떻게? 얘가 얼마예요? 자, 120 더하기 40이니까 160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이제 160이 3의 배수냐? 3의 배수 판정법 알죠? 각자리 숫자를 다 더해서 그 더한 값이 3의 배수인지 아닌지 판정하는데 더하면 7이니까 3의 배수 아닙니다. 그쵸? 얘가 3의 배수 아니니까 당연히 9항은 또 피보나치 마냥 얘네 둘을 더한 값인 200이 나올 겁니다. 꽤 크죠? 그리고 이제 보기를 째려보시면 뭐 200 얼마 막 이렇게 나오니까 최대값이 200으로 거의 이거는 거의 뭐 고정되지 않을까. 이거보다 더 큰 값이 나오면 최소값이 얼마나 작아야 되는 거야. 그쵸? 네, 거의 고정되지 않을까. 좀 이 정도 추측은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둘 다 6항에다가 40이라는 7항을 더해서 8항이 만들어진 거는 뻔한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얘가 나머지가 1이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가 나머지가 1이다. 얘가 나머지가 1이었다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그러면 얘도 나머지가 1이죠. 얘도 지금 얘 현재 40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죠. 얘도 나머지가 1이었다라고 하면 이 결과물은 3의 배수일 수가 없죠. 맞나요? 그쵸? 그러니까 또 40과 얘네 둘의 합, 그래서 A6 더하기 80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또 케이스를 찾기가 또 조금 쉬운 내용이었던 게 이게 이제 얘가 제일 쉽고 그 다음 쉬운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만약에 얘가 지금 나머지가 1이었잖아. 그러면 얘랑 얘를 두 개를 더해서 얘를 만든 거죠. 나머지가 1이네고 나머지가 1이네예요. 나머지가 1이네에다가 나머지가 1이네를 더했으면 얘는 나머지가 2이네가 됐을 거고 나머지가 2이네에다가 1이네를 더했으면 얘는 3의 배수였어야 돼. 근데 나머지가 1이네랑 A5를 더했는데 얘가 나머지가 1이 나왔다는 소리는 얘가 3의 배수였다는 소리죠. 와우, 그죠? 3의 배수였다는 소리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A6이면 얘는 A5는 3배. 그래서 이걸 3으로 나눠서 A6이 만들어진 거죠. 얘네 둘의 합이 40이 됐다라는 거니까 A6이 얼마라는 거 알아요? 10이라는 거 알아요. 그쵸? 그러니까 A9로 가능한 값 90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찾아봅시다. 얘가 지금 40이고 얘는 나머지가 1인수야. 맞죠? 그러면 얘가 나머지가 2였을 때 얘는 나머지가 1이면 둘이 더하면 이제 3의 배수가 되니까 얘는 3의 배수고 여기에 써야 되는 애는 3분의 A6 더하기 40. 이제 요 녀석이 될 텐데 이제 보기 중에 290이 없으니까 얘는 최소값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구하는 값이 최소값이 되겠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죠. 자, 그래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얘도 3의 배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A5랑 A6을 더해서 40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2인애랑 어떤 애를 더해야 나머지가 1인애가 나오겠어요? A5도 나머지가 2인애여야 돼. 자, 그러면 아까도 봤지만 나머지가 1인애를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가 1인애랑 당연히 3의 배수를 더했겠죠. 이거 똑같은 상황이죠. 나머지가 얘가 1이면 얘가 3의 배수고 2면 나머지가 1이고 얘가 3의 배수였기 때문에 나머지가 2가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녀석은 3A5가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쵸? 예, 얘는 3A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해서 얼마? 예, 3A5. 3A5, 그 다음에 얘네 둘 더하면 4A5,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더해서, 잠깐만, 얘네 둘을 더해서 5A5. 그럼 A5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8이 돼야 되는 거고, A5는 8. 그러면 이 녀석은 32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분의 72 이렇게 만들어질 테고, A6이 3으로 난 나머지가 2였을 때 이때 A9의 값이 24가 나옵니다. 케이스가 이거 3개 말고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 답은 224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이에요. 자, 이거 2를 로그 2에 4로 고치면 이렇게 딱 곱해버리면 될 테니까 얘네 둘이 같다. 그러면 4x-8 3x 이항시키면 x 나오고 마이너스 8 이항시키면 x는 10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17번입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f'x가 4x 세제곱 마이너스 2x고 f0이 3일 때 f2의 값을 구하여라. 예, 그냥 요 fx는 네, 이제 부정적분이 x 4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3일 때 f2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16 빼기 4 더하기 3 해서 맞죠? 15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18번입니다. 우리가 물어보는 거는 지금 AK 더하기, 이거는 상수를 5를 5번 더했으니까 여기 지금 실질적으로는 요거 빼면 25가 더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바꾸면 좋겠죠. 예. 그러면 AK의 1항부터 5항까지의 합이 10. 이제 체크할 거는 1항부터 5항이 지금 동일하니까 얘네끼리 연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 녀석이 10이니까 이 녀석은 22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10에다가 B를 1항부터 5항까지 더한 게 32가 돼야 되니까 말이죠. 자, 19번이에요. 방정식 요 녀석.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요 그래프는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죠. 그렇죠? 그럼 요 그래프를 먼저 그려봅시다. 이 녀석 그래프 딱 그려보면 2x제곱 묶어주고 x 빼기 3. 야, 이거 우리 진짜 최고차항 개수가 1이었으면 이거 극값차 4 나오는, 네, 진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 이렇게. 근데 최고차항 개수가 2네요. 그럼 극값차가 8이네. 여긴 마팔이겠지. 맞죠? 근데 서로 이제 구해야 되는 게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이 2개. 그럼 이제 어떻게 지나가야 돼? 여기가 0인 거 알았으니까, 이렇게 2개 같게끔 만들려고 그러면 이라는 소리니까 y는 마이너스 k라는 녀석이 마팔하고 0 사이, 마팔이 딱 되면 하나고 0이 딱 돼도 양의 실근은 하나죠. 그러니까 k가 0부터 8까지 해서 총 7개. 마이너스 k가 마팔부터 0까지니까 그쵸? 예. 자, 20번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와 가속도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어떤 점이 움직여요. 그쵸? 그러면 0부터 2까지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뭐 텔레포트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점이, 그죠? 예. 그래서 뭐 위치나 또는 속도가 갑자기 움직이는 물체가 속도를 갑자기 막 불연속하게 속도가 3m/s 제곱에서 속도를 감속해서 0이 됐다가 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이러지 않고 막 갑자기 막 속도가 3m/s로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막 마이너스 3m/s로 움직이기 이런 거는 불가능하니까 당연히 상식선인 수준에서 우리가 이게 속도는 당연히 연속함수겠구나라는 걸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쵸? 예, 그러면 요 녀석의 부정적분으로 놓고 나면 t가 2 이상일 때 vt라는 녀석 자체가 3t제곱 더하기 4t 플러스 적분 상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쵸? 2에서의 2였을 때 또 여기다 또 2에다 등호까지 또 친절하게 붙여놨네. 자, 2였을 때 요 녀석과 요 녀석 2에서
연속성 갖추려고 하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8이 16에서 16 빼니까 0이네요.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어도 0 나와야 된다는 소리고 12 더하기 8 더하기 C가 0이니까 C가 마이너스 22구나. 이렇게 이제 캐치하라는 거죠. 그쵸? 자, 이랬을 때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자, 이거 뭐 변위도 아니고 움직인 거리입니다. 거리.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 0부터 2까지는 얘를 따라 움직이고요. 맞죠? 자, 0부터 2까지는 얘를 따라 움직이고 2부터 3까지는 얘를 따라 움직이는데 얘가 2,0 지나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양수인 녀석이고 맞죠? 이 녀석은 2t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4 이래서 쓱쓱쓱 해서 0, 2 이렇게 되는 녀석이니까 실질적으로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0부터 2까지 이 녀석은 부호를 뒤집어서 적분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8t-2t 세제곱을 0부터 2까지 정적분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3t제곱 플러스 4t-20을 정적분해달라. 이 말이 되는 거죠. 그쵸? 예. 속력을 변위가 아니라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속력을 정적분해야 되죠. 속도가 아니라. 그쵸? 네, 그래서 속도의 절대값을 정적분해야 된다. 그러면 이 녀석은 4t제곱 마이너스 2분의 t 4제곱에다가 0부터 2까지 집어넣은 거에서 자, 이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2분의 16 그쵸? 예, 해서 요거는 t 세제곱 더하기 2t제곱 마이너스 20t 여기에다가 2 넣고 3 넣고 그쵸? 그래도 계산 더럽지 말라고 개수를 잘 맞춰준 것 같아요. 그쵸? 요거는 27 마이너스 8 2배에 9 마이너스 4 그죠? 마이너스 20배의 1 이렇게 될 테니까 19, 29, 9 이렇게 되나요? 잠깐만 맞죠? 19, 29, 9 더하기 9 이러면 8 빼고 9 더하면 실질적으로 1 커지겠죠? 16보다 17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21번입니다. 요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n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 두 구간별로 주어진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느냐를 따지는 건데, 이미 0을 집어넣어 0에서 이제 좌극한 우극한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9-n의 절대값이 되는 거고 여기다 0을 집어넣어 보면 2-n의 절대값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 0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이 n값이 얼마로 정해지더라도 뭐 연속이 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아예 없진 않겠지. 9-n이 n-2일 때 n이 2분의 11일 때 n은 자연수니까 절대 연속이 되지 않네요. 그쵸? 무조건 불연속. 자, 그럼 이 녀석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쵸?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래 지수함수 이 녀석 3의 x-2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아까도 했지만 얘가 n이 9가 되기 전까지는 얘가 더 커요. 0 그쵸? 0 주변에서 얘를 갖다 밑으로 n만큼 내린 거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n이 되는 거고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꺾겠죠. 맞죠? 그러니까 n이 9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무조건 이렇게 그려져요. 무조건 이렇게 그려져요. n이 딱 9가 되는 순간 이렇게 그려지겠죠. 9가 되는 순간 0에서 얘가 이제 9-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제 n이 9보다 더 커지면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렇게 n이 9보다 작을 때고 n이 9일 때고 n이 9보다 커지면 이렇게 떠 있겠죠. 다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이런 모양이 될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도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는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4에 있는 애고 n이 마이너스 4에 있는 애고 요렇게 그려져 가지고 원래 이제 마3 이렇게 되는 애잖아요. 그쵸? 그걸 또 밑으로 n만큼 내린 거예요. 이렇게.
아까 전에 얘가 언제 0이 되느냐 했을 때 n이 2였을 때 0이 되죠. 그럼 이제 n이 2였을 때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그때보다 요 n을 더 내려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꺾는 거니까 요 녀석이 n이 2가 잠깐만 마삼이 이렇게 있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있었을 때 0이 여기 있죠. 0이.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되는 거죠. 맞죠? 얘가 잠깐만. 자, 정신 차려. 자,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n이 만약에 내가 왜 밑으로 꺾지? 오씨, 아까 전에 점근선을 마이너스 n으로 그리면서. 자, 죄송합니다. 자, 어쩐지 뭔가 좀 이상했어. 자, 다시 할게요. 자, 여기가 지금 x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원래는 얘가 이제 마이너스 3하고 x축하고 만나는데 이 녀석을 밑으로 n만큼 내린다는 건 축을 위로 이제 이렇게 y는 n하고 이렇게 교점을 만드는 건데 맞죠? n이 2가 됐을 때 n이 2 전에는 그냥 이렇게 떠 있어요. 이렇게 요 부분만 얘기하는 거야. n이 2가 됐을 때 딱 0에서 여기 이제 얘네 만났죠. 이렇게. 그러니까 n이 1하고 2일 때는 얘가 그래프가 n이 1하고 2일 때는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떠 있거나 만나요. 그쵸? n이 3 이상이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n이 3 이상이 되면 여기 요렇게만 얘가 지금 여기 아까 전에 여기 0,2 지나는 거 아까 우리가 체크했으니까 그쵸? 요렇게 꺾여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꺾어달라는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n이 3 이상일 때는 얘가 모양이 그래프가 이렇게 꺾여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n이 요거랑 요 조합을 우리가 갖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어도 4개는 절대 근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하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 실근의 개수, y는 t와의 실근의 개수가 gt인데 gt가 최대 4개가 됐으면 좋겠다는데 이건 절대 안 돼요. 당연히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이런 모양이 되면 얘가 이렇게 떠있고 떠있든 뭐 만나든 간에 2개 얘네 둘이랑 얘를 선택을 해도 최대 3개 결과적으로 가능한 거는 이 조합과 이 조합만 가능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n이 3 이상 그죠? 9 미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3부터 8까지의 합을 구하세요가 되는 거니까 이게 11이 새쌍 생기겠네요. 등차수열 합 그죠? 33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참수 fx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입니다. 그쵸? 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4의 값을 구하시오. 자, 가조건은 우리가 이걸 기울기로 해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죠. 많이 나온 그치. 근데 여기 gx가 있는 게 좀 불편해. gx에 대한 조건이 지금 연속인 함수다라는 거 말고는 다른 건 없어요. 그쵸? 자,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이 녀석이 x가 1일 때는 얘 0 나오고 1 집어넣으면 f1은 f1 당연히 성립하는 항등식이고요. 그쵸? x가 1이 아닐 때다 라고 놓고 보면 이 녀석을 우리가 f'gx라는 녀석 자체를 x-1분의 fx 빼기 fp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기울기로 해석할 수 있는 괜찮은 문제인데 이 1,f1 지금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니까 그 값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모양으로는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쵸? 그 값에 같든 안 같든 점대칭의 중심 존재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잡았을 때 1,f1이라는 어떤 점이 이렇게 1,f1이라는 점에서 아무 점이나 이런 데다가 여기 이제 x가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녀석이랑 기울기가 같은 f'gx가 이제 f'gx가 이 녀석의 기울기랑 값이 같다. 그러면 gx라는 값이 요 점의 x좌표가 되거나 요 점의 x좌표. 즉 fgx라는 녀석이 f't가 x-1분의 f 이 x라는 점을 우리가 이렇게 정했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랑 같은 미분계수를 갖게 만들어주는 도함수의 함수값이 이 녀석의 기울기가 되게 만들어주는 x좌표를 gx라고 정의하자. 뭐 이런 식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가능한 녀석은 얘가 여기가 gx일 수도 있고 여기가 gx일 수도 있고 상황이 두 개가 되는데 그럼 gx를 어떻게 정의해? 말이 안 되잖아, 그쵸? gx라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정의해야 되잖아, 그쵸? 근데 결과적으로 f'의 함수값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조건을 잘 줬어요. gx의 최소값이 2분의 5랍니다. 맞죠?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니까 이 녀석의 도함수 f'이라는 녀석의 그 개형을 우리가 이런 2차 함수를 찾아줄 수가 있을 건데 가조건에서 x가 1이 아닐 때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x가 1에 다가갈 때 극한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왼쪽 좌변과 우변에다가 이 극한 씌워보면 gx는 연속함수니까 x가 1에 다가갈 때 gx는 그냥 g1에 수렴하죠. 그러니까 f'g1이라는 녀석이 1에 가까워질 때 극한값이 1에서의 미분계수의 정의식이니까 f'1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f'x 자체가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1이 어딘가 있다라고 하면 1과 이 대칭점, 이 선대칭점, 선대칭이 대칭의 중심, 요 x값이 이제 요 점대칭의 중심점이 되는 거니까, 요 어떤 점대칭의 중심이 있었을 때 여기 세모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 될 수 있으니까 G1이라는 녀석이 1이거나 또는 G1이 네모거나 이제 이런 식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가조건에서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근데 GX라는 녀석이 최소 아무리 작아져도 2분의 5라는 값밖에 못 갖는다라는 거니까 G1이 1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G1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네모. 그럼 G1이라는 요 녀석이 G1이라는 소리인데 G1은 결과적으로 요 상태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1이 여기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쵸? 요거랑 같은 값이 2분의 5보다 큰 값에 2분의 5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2분의 5보다 큰 값에 존재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렸을 때 점대칭의 중심이 있으면 1이 놓일 수 있는 영역은 요 영역이고 맞죠? G1이 놓일 수 있는 영역은 이 점대칭의 중심 변곡점 오른쪽에 있는 이쪽 영역에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얘는 GX가 될 수 있는 후보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쵸?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GX가 하나로 결정돼. 이제 GX를 어떤 함수로 정의했는지를 얘기할 수가 있게 됐어. 그쵸? 자,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관계식이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이 돼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GX라는 녀석이 여기 2분의 5 최소값이 2분의 5라 그랬으니까 이 어딘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어디 최소값이 존재할 거예요. 우리가 1에서 금 미분계수 자체가 1에서 금 미분계수 아니라 1에서 우리가 x까지 이 기울기라는 녀석 자체가 x값에 따라서 x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언젠가 이렇게 딱 최소가 되고요. 다시 커지죠. 기울기가. 그리고 x가 1이 아닐 때 여기서도 기울기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니까 계속해서 커지죠. 그러면 이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건데 이 f라는 녀석이 이 변곡점 오른쪽에서 우리가 이 g1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gx가 이 오른쪽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면 어딘가에서 최소를 찍고 다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쵸? gx가 2분의 5가 될 때 이렇게 2분의 5를 찍고 다시 올라간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장 작은 이 녀석의 기울기가 가장 작은 상황이 그때 x좌표가 2분의 5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1,f1을 지나고 다른 점에서 접하는 그 접점의 x좌표가 2분의 5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 조건 가지고 우리가 함수를 확정 지어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f를 대충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나 조건에서 이걸 해석을 했으면 1,f1을 지나고 다른 점에서 접하는 그 접점의 x좌표가 2분의 5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여기 x좌표가 2분의 5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접했으니까
요 3차함수와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합이 2분의 5가 중근, 요게 1이 한근, 세 근의 합이 6이다. 여기서 세 근 합이 6이다. 그러니까 점대칭의 중심 x좌표가 2다. 뭐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캐치가 되는 거죠. 맞죠? 예,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요거랑 평행한 요렇게 평행한 직선 하나를 그었을 때 얘가 만나는 점 여기가 지금 3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점대칭의 중심이 2라는 거 알았고 그럼 여기가 G1이 3이다라는 것도 같이 알게 된 거죠. 당연히 여기서 기울기랑 여기서 기울기랑 같을 테니까 G1이 3이다. 그러면 F3이 6이다라는 정보도 얻은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3,6이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거는 F4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F0 나왔고, 자, 그냥 수식 세워도 간단합니다. 자, fx라는 녀석이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니까 x 세제곱, 점대칭의 중심, 세근합이 6이니까 2차항 개수 마이너스 6, 1차항 개수 모르고 상수항 마3인데 f3이 6, 여기다 3 집어넣으면 a값 나오고 f4 구하세요. 식 세우면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하게 그냥 끝났어요. 그쵸? 나머지 계산만 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제가 풀 때는 간격곱 조금 활용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했나 한번 봅시다. 최고차항 개수가 1인데요. 여기 지금 여기 1, 그쵸? 예, 요 지금 근 간격이 여기가 지금 2분의 3이니까 요 간격이 2분의 1이니까 이 극대극소 차가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행한 두 직선의 y값 차가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쵸? 여기 2분의 1 차이 날 거고요. 그 다음에 F0이 얼마라 그랬냐면 마3이라 그랬죠. 여기 0에서 간격곱 써가지고 최고차항 개수 1이니까 1, 그 다음에 2분의 5. 그럼 요 간격이 지금 4분의 25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2에 대해서 지금 점대칙선 갖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함수값 찾아야 되는 거 지금 여기 4잖아. 그러면 요선분의 길이가 지금 요선분의 길이랑 똑같은 거야. 맞죠?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여기 점의 좌표만 알면 돼요. 이 점의 좌표가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이 직선 여기 만나는 점. 그러면 여기가 마3에서부터 요 선분의 길이만큼 올라간 거니까 0, 마3 더하기 4분의 2, 4분의 27. 그러면 요거는 4분의 12 빼니까 4분의 15가 나오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6부터 F4라는 게 6에서 그죠? 예, 요 직선의 기울기만큼 x가 하나 증가했으니까 기울기만큼 커지고 요 선분의 길이 4분의 25만큼 커졌을 건데 요 직선의 기울기가 x가 3 커질 때 4분의 9 커지니까 기울기가 4분의 3이죠. 요렇게 차이 나는 걸로 찾았어요. 그러면 이게 7, 6 더해서 13 이렇게 찾았습니다. 뭐 간격곱 안 쓰고 싶으시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랑 사실 이 식이 워낙 조건이 깔끔하게 주어져서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3 F3은 27 마이너스 54 더하기 3a 마이너스 3 그러면 요게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3a에서 27 빼고 3 빼고 30 뺀 게 이거는 36이니까 a는 12 이렇게 나오면 F4는 64 마이너스 96 더하기 12 곱하기 4 48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32 플러스 16 빼기 3이니까 13 이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확통 패스. 자, 미적분 갑시다. 자, 미적분 23번입니다. 그냥 요거는 이거 0에 갈 때 여기 밑에 x 있으면 되게 좋은데 그죠? 이거 딱 보니까 유리화 시켜주면 요 녀석이 x가 되면서 여기 곱해지는 게 루트 x 더하기 4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요 녀석이 1에 수렴하고 이렇게 하면 루트 4 더하기 2 해서 4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급수를 정적분으로 고치는 과정 어떤 걸 x로 보느냐에 따라서 계산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맞죠? 자, 저는 요 녀석,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을 전체로 x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k가 0일 때 1에서부터 시작해서 k가 n이 됐을 때 4까지 움직이는데 우리가 피적분 함수가 루트 x가 되는 거고 1부터 4까지 3이라는 구간을 n등분한 게 가로가 되는 거니까 n분의 3이 dx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적분식을 세워주실 수 있고 x의 2분의 1제곱 적분하는 거니까 3분의 2를 곱해줘서 9분의 2 곱하기 x의 2분의 3제곱 1부터 4까지 이렇게 되는데 x의 2분의 1제곱이 이제 이렇게 되는 2의 세제곱 8이 될 거고 1 이렇게 되니까 9분의 2 곱하기 7 이렇게 해서 3번 되겠습니다. 자, AN이 등비수열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 공비가 누가 크냐 이거 이제 포인트 잡아야 되는데 이 녀석은 공비가 3이고 이 녀석은 공비가 실질적으로 4죠. 밑에 2가 있지만 얘는 2분의 1 곱하기 4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이 실질적으로 2분의 1은 얘는 이제 의미 없어지는 거고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놈을 살펴 얘는 공비가 1이고 얘가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인데 얘가 옆에 이제 2분의 1 있으니까 여기로 올라가면서 2로 커질 테니까 여기 2분의 3 곱하기 4의 n제곱 이렇게 AN을 찾아줄 수 있죠. A2는 했으니까 n에다 2 집어넣으면 2분의 3 곱하기 16 하면 24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26번이에요. 자, 문제 쭉 읽어보시면 요 y값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단면적인 거니까 계산해주세요 라는 게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그죠? 시컨 제곱 x 더하기 탄젠트 x dx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쵸? 시컨 제곱은 탄젠트 미분에서 만들어지는 애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 탄젠트 정적분 ln 시컨트로 봐도 되고 마이너스 ln 코사인 x 이렇게 봐도 되죠. 그쵸?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얘는 원래 절대값 씌워줘야 되지만 얘가 지금 0부터 3분의 파이까지는 이 코사인이 다 양수기 때문에 1사분면각이기 때문에 절대값 따로 씌울 필요 없죠. 이렇게 해서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루트 3 마이너스 ln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0 집어넣으면 탄젠트도 0이고 코사인 0이 1이니까 ln 1에서 다 0 나올 테니까 얘는 루트 3 플러스 ln 2 이렇게 나올 텐데 보기 4번에 있네요. 그쵸? 자, 27번입니다. 이거 3대4가 되는 직사각형. 자, 그냥 바로 초항 먼저 찾고 바로 그 다음 이어서 공비 찾고 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위에서 읽어봤으니까 문제 내가 머리가 기억이 나는지 이렇게 등변사다리꼴 만들고 OQ1 예스 됐어요. 자, 그러면 반지름이 길이가 처음에 자꾸 계속 1. 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 4분원이 지금 반지름이 1인 4분원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3대 4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5분의 3 여기는 5분의 4 근데 여기는 5분의 2 이렇게 말하면 요거 1대 2대 루트 5 그죠? 그러면 2대 4대 2루트 5 5분의 그죠? 5분의 그쵸? 그럼 얘는 루트 5분의 2 이렇게 나올 테고 그거의 루트 2분의 1배니까 루트 5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올 테고 요걸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5분의 2가 될 테니까 초항은 5분의 1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공비 찾아야 돼요. 공비 그쵸?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막 못 찾아가지고 이거 합동 못 찾아서 좀 고생했다라고 했던 9모였나 7모였나 10모였나요? 아무튼 잘 기억 안 나는데 최근에 봤던 모의고사에서 삽질했다고 했던 이젠 그 삽질 안 하려고 이거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할 때 우리가 이렇게 자주 보이는 원래 사각형에서 이제 합동 찾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4개 삼각형이 다 합동이죠. 그쵸? 자, 지난번 실패를 거울 삼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닮은 B를 찾을 때는 그죠? 굳이 요 변의 길이를 1로 볼 필요가 없죠.
3대 4대 5인데 그냥 5로 봅시다. 어차피 비율이 중요한 거니까. 네, 그러면 요 길이가 3일 거고 요 길이는 4일 겁니다. 그쵸? 근데 예, 아까 전에 요렇게 얘기했었을 때 요 길이가 이 비율이 필요는 하구나. 자, 자 이게 이제 여기에다가 요게 지금 실제 길이의 5배를 한 거니까 여기다 5배 주면 요 길이가 루트 10이 나옵니다. 그쵸? 예, 이렇게 이제 봐주면 되죠. 그러면 요 길이가 루트 10, 이 길이가 4. 근데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죠? 그럼 얘랑 더해서 4인데 예, 여기 루트 10 이거는 그냥 방정식 안 세워도 1대 3대 루트 10이라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요 길이가 3이었는데 요 길이가 1이야. 그럼 요 길이는 2. 요 길이 1인 거 찾았죠, 지금. 그쵸? 그럼 1대 2대 루트 5. 와. 그쵸? 네. 큰 원. 이 큰 4분원의 반지름이 5라고 했을 때 작은 원의 반지름이 루트 5네요. 그러면 길이 b가 루트 5분의 1이니까 넓이 b 5분의 1. 1 마이너스 넓이 b 1 마이너스 공b 그러면 5분의 4 분의 초항 그러면 5분의 1 곱하기 4분의 5 이렇게 찾아주시면 2번 나오겠습니다. 그쵸? 자 28번입니다. 네. 일단 뭐 F는 너무 자명한데 이거 문제 이건 내 기억이 나요. 조건이. 자 여기 얘네 둘이 같다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여기가 2세타가 될 거고 여기서 이렇게 쑥 그으면 여기 세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한 변의 길이 여기 빗변이 1인 직각삼각형 여기 사인 세타 2사인 세타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2사인 세타고 마찬가지로 저기 QC도 2사인 세타라고 문제 조건에 있죠. 얘네 둘이 QC랑 PB가 같다. 저기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얘가 지금 여기 수선 내리고 그죠? 예, 이렇게 수선 내리고 이렇게 수선 내리고 막 이렇게 이제 만들면 결과적으로 얘랑 얘가 서로 지금 그 평행하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평행사변형 넓이를 G로 찾아줘야 되는 거죠. 자, 천천히 봅시다. 그러면 F를 먼저 식을 써볼까요? F는 F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2세타 2분의 1 사인 2세타 F 벌써 끝났어요. 그쵸? 자, G를 찾아볼 건데요. 여기가 1이고 여기 세타니까 여기는 탄젠트 세타. 그러면 요 길이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렇게 써봅시다. 1 마이너스 탄젠트.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이렇게 그어주면 얘랑 더했을 때 직각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여기도 세타. 야, 여기가 세타 딱 찾는 순간 모든 변의 길이가 다 표현이 되네요. 그쵸? 이 사다리꼴 그럼 G세타를 찾아야 되는데 G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2변 더하기 2변인데 이거를 바꿔서 말해서 2변 더하기 2변에서 2변을 빼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2사인 세타 더하기 2사인 세타에서 유변의 길이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묶고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게 지금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곱하기 요 길이 이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G세타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3F에서 2G를 빼라. 저 2분의 1 되게 G에 있는 2분의 1이 좀 껄끄러웠는데 이렇게 날려버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천천히 한번 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G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쵸? 자 여기서 지금 사인 세타 묶을 수 있나요? 예, 기분 좋게 묶어줍시다. 사인 세타 묶고 가로 열고 얘가 4에서
요 1을 뺐으니까 3 더하기 마이너스 더하기 탄젠트 세타.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뒤로 쭉 밀어가지고 저 뒤에 있는 코사인 세타를 여기다가 딱 써줍시다. 그러면 3f에서 2g 얘를 빼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쵸, 3f에서 빼는 거지. 3f-2g라는 녀석은, 자, 요 녀석이 2분의 1 사인 2세타 될 테니까, 그쵸, 2분의 1 사인 2세타를 묶어주면 3에서 얘네들 곱한 걸 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네들 곱한 거 빼는 건데 이거를 탄젠트 마이너스 1로 바꿔버리면 플러스로 바뀌죠. 그쵸? 이렇게 만들고 탄젠트 제곱, 그죠? 플러스 2탄젠트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쓱쓱 날려주고, 아, 그러면 이 녀석이 2분의 1 사인 2세타 곱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2탄젠트 세타, 이렇게만 탄젠트 묶을까요? 그죠? 탄젠트 세타 묶고 탄젠트 세타 더하기 2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걸 뭘로 나누라고요? 세타 제곱으로. 그죠? 그러면 세타를 여기서 하나 나눠주고 여기서 하나 나눠주면 요거 2분의 1, 1 예, 세타가 0에 가니까 2에 수렴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뭐 기교 없이 그냥 쭉 풀어내도 잘 풀리는 문제였어요. 그쵸? 자, 29번 조건 해석부터 해봅시다. x가 지금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뭐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도 좋지만 얘가 지금 0에 수렴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최저차항 인수로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죠. 맞죠? 그러니까 a는 몇이어도 여기에 영향을 안 끼치는 거야. 얘가 더 빠르게 0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쵸? 예, 분자분 뭐 나눠주면 아니면 뭐 생각해 주면 되겠죠. 이게 무한대로 가는 게 편하신 분은 마이너스 xt로 치환하셔갖고 분자분모의 2x제곱 곱해갖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0인수가 얘가 지금 0으로 다가가는데 얘도 0으로 다가가야 되니까 이 6 때문에 그 짓을 못할 거다. 그러면 c가 그걸 소거해 줘야 되니까 c는 마이너스 6.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무시해도 되고 얘네 둘 개수 b가 1이다. b는 1.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결정 안 된 거는 a만 몰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죠? 뭐가? f가. 근데 f에다가 ln을 집어넣으면 0이다. 이게 지금 a를 결정지어주는 조건이네. 그쵸? ln이 집어넣으면 4a 더하기 2-6은 0, a는 1. 와우. 쓱 이렇게 됐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녀석을 생각을 해보면 fx라는 녀석 자체가 x제곱 더하기 x-6에다가 뭐가? 2의 x제곱이 합성된 거니까, 그쵸? 예, 이 녀석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인데 대칭축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맞죠?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제 여기 쑥 해보면 네, 마이너스 3하고 2를 근으로 갖는 녀석인데, 어쨌든 2의 x제곱이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요 x에 들어가는 건 양수만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네, 1대1 대응함수죠. 그쵸?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 존재할 거고요. 그래서 그 역함수를 gx라고 했습니다. 그럼 쓱 하고 우리가 f를 그려볼 건데, 지금 0하고 14, 지금 g 기준으로 0하고 14니까 f가 언제 0이 되니? 2에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2는 x가 아니라 2의 x제곱이죠. 2의 x제곱이 2일 때, 즉 x가 얼마일 때? ln 2일 때 y좌표가 0입니다. 맞죠? 자, 그럼 얘가 언제 14가 되니? 얘가 언제 14가 되니? 라고 보면 x제곱 더하기 x-20이 언제 0이 되니? 가 되는 거니까 또 x가 4일 때죠. 근데 이 x가 실질적으로는 2의 x제곱이 들어가는 거니까 ln 4일 때 0이 될 겁니다. ln 4일 때 14가 될 겁니다. 그러면 f가 요 사이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대충 그래요. 아무렇게나 그래요. 상관없어. 자, 이렇게 증가하는 녀석이니까 실질적으로 요 녀석의 역함수를 정적분한 게 요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될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요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요 f를 요 구간에서 정적분해 준 걸 빼주는 게
문제에서 구하라는 녀석이니까 간단하게 계산해 봅시다. 우리가 구하라고 한 녀석, 요 값은 그죠? 요 직사각형 가로가 ln4, 높이가 세로가 14. 그러니까 14 ln4에서 그죠? ln2부터 ln4까지 뭐를 fx 요 녀석을 적분해 준 거. 2의 2x제곱 더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6 dx. 뭐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고 뭐 보고 싶으신 분은 봐도 되고요. 그냥 뭐 이거는 지수함수 적분이 너무 쉬운 적분이니까 그죠? 2분의 1 요거 그대로 2의 2x제곱 더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6x에다가 ln2 집어넣고 ln6 집어넣은 거를 빼는 거죠. 요거 ln2로 바꾸면 28 그죠? 28 ln2에서 요걸 빼주세요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왜 ln6이야 ln4인데 그치? 내 글씨를 내가 못 알아봐. 자 ln4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 ln4 집어넣으면 16 ln2 집어넣으면 4 12 그러면 그쵸? 2분의 1 곱하기 10이니까 6 나올 거고요. 그쵸? 여기다 ln4 집어넣고 ln2 집어넣으면 4 빼기 2니까 2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6배의 ln4 빼기 ln2 ln2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빼요. 어디에서? 28 ln2에서. 그러면 이거 더하면 34 ln2에서 8을 뺀 거랑 같으니까 p는 마이너스 8, 얘는 34 더하면 26 이렇게 나오겠죠. 자, 30번입니다. 자, gx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1 안에 우리가 sin 파이 x가 지금 합성되어 있는 꼴이죠. 근데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원점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1을 점근선으로 갖고 0,1 지나는 애를 강제로 1만큼 내렸으니까 원점 지나게 내린 거죠. 얘가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 그쵸? 그러니까 이 g라는 녀석의 대소는 이 속함수의 대소에만 영향을 받겠죠. 겉함수가 증가함수니까. 근데 이게 합성을 3번 한 거죠. 그럼 이 gx의 x 여기에다가 fx를 합성한 게 이게 이제 또 hx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사인이라는 녀석이 0 주변에서 이제 x는 0이죠. x는 0 주변에서 자, 극대값 0을 갖는다. 자, 극대값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가장 겉함수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얘가 원점을 지나니까 얘가 극대를 갖게 만들어주는 이 극대값은 사인이 0일 때예요. 그러니까 이 f가 계속 뭐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인에 의해서 극값을 갖는 거였다라고 하면 극대값이 0일 수가 없죠. 얘가 1이니까 뭐 극대값이 E-1이거나 얘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그죠? 네, 뭐 2분의 1 마이너스 1 이런 게 이제 극값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0을 극대값으로 갖는다. 얘가 원점, 이 겉함수가 원점, 얘가 지금 겉함수 얘가 원점을 지나는 함수인데 그러니까 극대값이 사인이 0일 때 나타났다. 근데 사인 함수는 그려보시면 x축과 교점에서 극값을 갖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그려보면은 0, 그죠? 1, 2, 이렇게 3 이렇게 해서 0일 때 얘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구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 자체는 극값을 갖지 않는데 그 극값은 f 때문에 생긴 거죠. 근데 얘도 증가함수, 얘도 증가함수니까 얘가 지금 증가함수인데 증가함수에서 얘가 극대를 갖는다라는 거는 f가 그죠? f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f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그쵸? f가 극대값을 가졌다. 지금 사인이 0일 때. 근데 사인이 0일 때 이런데 이제 이 x가 0인 거는 지금 f에 0 넣은 거니까 fx가 0인 점에 x값에서 x가 0인 점에서 fx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 fx가 이렇게 만나면서 요게 짝수일 때는 이런 모양이 돼야 되거나 그쵸? 또는 요 fx가 홀수라는 데서 이렇게 딱 홀수 값을 가지면서 극소를 가지면 이제 요 녀석이 감소하는 함수가 되는 거니까 이런 데서 생기는 녀석이라 그러면 홀수에 딱 접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양이거나
둘 중 하나여야 되는데 지금 최고차항 계수의 양수인 3차 함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려야 되는 f의 개형이라는 것은 이런 모양인데, 예, 이 조건이 얘를 케이스를 걸러주죠. 여기가 0인데 여기가 3일 수는 없으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케이스가 걸리면서 3에서 극소, 0에서 극대, 그리고 극대값은 짝수인 자연수, 그 다음에 극소값은 2분의 1. 지금 조건 해석하면 이게 다 끝났죠. 그러면 우리가 너무 고마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나조건 해석을 할 때 구간이 열린 구간 0에서 3 사이라는 거야. 그쵸? 에서 hx는 1. hx는 1 나오려고 그러면 요 값이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sin 파이 x라는 값이 ln2가 나와야 돼요. ln2는 2의 근사값 안 좋네요. 2의 근사값 그래도 우리는 알고 있죠. 예, 얘는 ln2보다 작으니까 2가 뭐 2.7 어쩌고저쩌고 나가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ln2는 1보다 작은 값이어서 1보다 작은 값 이렇게 해서 만나지는 녀석이 되는 거죠. 그쵸? 예, 근데 요게 7개 생겨야 된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요 속함수, 요 fx의 범위가 2분의 1부터 어떤 짝수까지, 그럼 2분의 1부터 시작해서 어떤 짝수까지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한 주기에 원래 2개씩 생기죠. 근데 2분의 1부터 시작하니까 요게 홀수기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4까지는 3개, 그 다음에 6까지는 5개, 8까지는 7개. 그러니까 이게 딱 8이어야 되죠. 만약에 10이 되면 9개로 늘어날 테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f의 개형이 완전히 결정 났어요. 그쵸? 그러니까 f가 최고차항 계수 양수라 그랬지. 양수인 것만 줬지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인지는 안 줬어요. 그럼 이 극값 차를 가지고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가 3, 여기가 0, 간격이 2분의 3,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와 있고, 극대 극소 차가 지금 2분의 15네요. 2분의 15. 2분의 15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2분의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러면 2분의 27 곱하기 최고차항 계수. 그럼 최고차항 계수는 3 약분하면 9분의 5 됐죠? 맞죠? 그럼 여기가 지금 8인 거 알았으니까 우리가 여기 2분의 1인 거 알았으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2에서의 함수값 요거. 그쵸? 그럼 2에서의 함수값은 요거 2분의 4, 2분의 7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최고차항 계수. 이게 지금 요 선분의 길이고 2분의 1보다 요만큼 더 위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8분의 35 더하기 9. 그러면 18분의 44는 9분의 22. 이러니까 답은 31.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거 여기까지만 하고 확통은 다음에 기회 되면 올리던가 하겠습니다. 수능 보시느라 고생 많았고, 아마 이 영상은 올해 수능을 보신 분들은 시청하지 않으실 거고, 이제 예비고3 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보시겠죠. 그래서 한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